어디 보자. 네, 반갑습니다. 유저등입니다. 단테노트 제가 지금 한 3일치 안 읽었거든요. 3일치, 4일치 정도 안 읽었는데 그거 좀 읽어볼게요. 추가된 것들. 일단은 4월 21일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2, 23 순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록 2 21일 각각의 부서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는 듯하고 그 외에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공통적인 목표가 없다. 아, 그렇게 느꼈다. 단테는 엄청난 돈을 가졌다거나 하는 막강한 뒷배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원이 적지 않았고 로자는 식사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았지만 아낫 보에서 끊으면 어쩌자는 거야. 뭐 불편하라 이거야? 대놓고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꼭 황금가지를 회수하는 일에만 투입하는 건 아닌 듯. LCB 어찌되었든 다음 목표를 위해 수감자나 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투입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파악을 했네요. 한테는 슬슬 어떤 형태로 이 회사가 성립됐는지 왜 나와 수감자들이어야 했는지가 궁금한데 파우스트는 알려주지 않는다. 사내 보안 등급이 낮아 아직은 어쩔 수 없다는데 파우스트는 뭔가를 더 아는 눈치다. 왜 관리자라는 나보다 수감자가 회사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아, 관리자라는 나보다 수감자가 회사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저거는 리바이어던을 읽어봐야 조금이라도 감이 오죠. 수감자는 22일이니까 넘기고. 둥지 도시 안에서 일종의 중심구역 역할을 하는 곳을 칭하는 것 같다. 도시는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상 구역이 둥지와 뒷골목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다. 둥지는 사실상 구역의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날개라는 거대 기업의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같다. 뒷골목은 그렇게까지 강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듯. 아마도 나는 둥지 출신인지 뒷골목 출신인지 베르길리우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만 무시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날개 하나의 구역을 통치하는 것에 가까운 그 구역의 가장 크고 높은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의미하는 것 같다. 말은 회사라고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통치를 하는 기관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림버스 컴퍼니도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회사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 같기도 하다. 계속 버스나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 특이점이란 날개 고유의 기술이 있는 것 같으며 그 기술을 토대로 벌어들인 돈과 살인적인 세금을 이용해 둥지라는 고급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날개에 사는 사람들은 깃털로 부르는 것 같다. 조직에 대한 것들도 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수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일자는 다 봤고 22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LCB 버스에 타고 있는 저 12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하면서 들리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도 나와 다를 것 없이 입사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어째서인지 갇혀있는 사람으로 불리는 것 같다. 베르길리우스에게 해당 명칭에 대해 질문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나중이 되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니 이따위 말로 벌써 몇 개나 되는 질문을 묵살시켜버렸다. 어차피 내게 선택지는 없는 것 같으니 알게 되는 것이 생길 때마다 적을 수밖에 없는 듯. 그래도 다행히 수감자 해놓고 기록 1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나오길래 22일자
역시 없네. 22일자는 요거 하나 나왔었네요. 23일자 봅시다. 수감자의 의의를 몇 가지 알게 된 것 같아서 추가한다. 우선 수감자는 나와 계약이라고 말하지만 딱히 나의 자유의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계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 시계를 통해서 부활시키는 것도 수감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그쵸? 기본적인 내용이죠. 아주 조직. 도시 곳곳에서 세력으로서 결성된 집단을 통틀어서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조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리키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보단 단체로 움직이면 대부분 조직이라고 불리는 듯. 그렇죠. 예. 뒷골목. 둥지에 속하지 않는 날개가 자리하는 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인 것 같다. 주로 둥지에 속하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 말이 골목이지 이 안에 온갖 음식점이나 회사,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구역이나 학교, 학원 따위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름이 골목인 거네. 하지만 골목이라는 이름답게 여기저기 꼬불거리고 이리저리 이어져 있는 모습이나 음습한 분위기는 어느 뒷골목을 가도 같은 것 같다. 재미있는 건 어느 뒷골목으로 가든 그래봐야 겨우 세 군데를 돌아봤을 뿐이지만 어느 뒷골목으로 가든 뒷골목과 둥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24일자 한번 보죠. 우리가 찾는 황금가지와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감자에 해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거 3장 내용이네요. 가지의 근처에 다다르면 공명한 수감자의 과거를 체험하거나 마음속 장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아심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22일자 3일자 다 있어. K사 둥지의 위치는 11구. 기억하기도 싫은 검문소 전투에서 끝없이 상처 입고 회복하던 경비원들이 있던 것처럼 K사의 특이점은 계속해서 상처를 재생하는 능력으로 보인다. 파우스트는 그 기술을 헬라포이세스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얘기한 거는 그 이상과 파우스트였죠. 도시에서는 흔하게 HP탄이라거나 HP 앰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모양이다. 덕분에 수감자들이 죄다 죽어버려서 전원의 고통을 받아들이느라 기절할 뻔했지만 반대로 그 HP 앰플이라는 것 덕분에 하반신이 녹아내린 것도 말끔히 복구될 수 있었다. K사는 이 능력을 통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봉인의 호프집에 관련해서 만난 3조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미뤄보아 특이점을 활용한 식품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는 것 같다. 가능. 그쵸? 유전자 변이 식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HP가 회복된다라는 개념을 도려내지고 뭐 깎이고 녹고 없어진 그 피부가 혹은 그 피부를 관장하는 모든 그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로 알아듣고 있지만 그걸 다른 뭐라 그래야 될까? 식용 고기에 적용을 시킨다면 무한한 음식으로서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닭다리살을 발라내. 그리고 HP 앰플을 소량 주입시켜. 닭다리살이 다시 나와. 또 발라내. 또 주입시켜.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 HP 앰플의 헬라포이세스라는 기술의 그 효능이 그런 형태라면 엘사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현재는 공석인 추락한 날개 둥지의 위치는 12구 부시 전부가 알고 있는 백야 흑주라는 사건의 중심지였던 것 같다. 나만 몰랐다. 혹은 잊었던?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는 황금가지가 남겨진 지부들이 모두 구 엘사의 지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엔사! 나겔 운트 하머 목과 망치 둥지 위치는 14구 외르서와의 대화로 추측해보면 실제로 회사 안에서 못 그리고 망치라고 분류하는 두 파벌이 존재하는 듯하다. 아, 못과 망치가 따로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본 건 망치네. 그러면 못이 별도로 있는 거네. 그러면 추후 엔사 스토리가 나올 때는 못이 별도로 등장하겠네요. 우리가 마주했던 그 판금 갑옷을 치렁거리며 다니는 이단 신문관들은 적어도 메르소가 재직하던 시절에는 눈에 띄지 않았으며 주류도 아니었다는 듯하다. 크로모가 이끄는 조직과는 다르게 엔사는 경직되어 있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대 기업의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크로모가 이끄는 조직 이꼴 엔사가 아닌 거지. 지금 보니까 크로모가 이끄는 조직은 엔사 산하 뭐 그 무슨 팀 이런 느낌의 별개의 팀 같은 느낌이네. 이 대화로 미루어 봤을 때. 크로모가 이끄는 조직과는 다르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경직되어 있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대 기업의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주력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감자들 중 몇몇은 엔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는 눈치다. 하나같이 그 작자들이 말 한마디 안 꺼내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지만 이상과 메르소죠? 자, 검계랑 흑운회 그리고 도시의 기술 인격이 남았습니다. 도시의 기술 먼저 봅시다. 톱니바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부터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인격을 더 씌우는 것까지 도시에서는 이것들을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렇구나. 인격! 여러 가능성 중에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더 씌우는 기술. 이상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주르륵 읊어대므로 별로 쓸모있는 기록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인격 자체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엔진을 통해서 찾아내게 된다. 어떤 원리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원하는 인격을 편하게 찾고 정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수감자의 새로운 인격을 찾기도 하고. 맞죠? 그 추출이 메피스토펠레스 엔진이었죠? 이상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는 그 이상 그 시에 나오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거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 거울에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그 내용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거울 속에 나도 죽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상이 제작에 참여했다. 거울 속에 나라는 이야기로. 자, 기록 2. 인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글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추출된 인격과 LCB PDA와 버스 유리창을 동기화하면 모종의 대화나 감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된다는 느낌에 가깝다. 그 감흥된 수감자의 인격을 떠올리면 내 눈앞에 있는 수감자와 평소 대화하듯이 무언가를 통하는 느낌이 들고 무언가와 내가 서로 무언에 동의를 하는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수감자에게 인격이 더 씌워진다.
더 적합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 인격이 뒤집어 씌워진 수감자는 평소와 꽤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의상이나 무기도 그렇지만 성격도 꽤 변해버려서 내가 알던 수감자가 맞는지 순간순간 섬찟할 때도 있다. 다행히 인격 사용이 끝내면 본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다. 하지만 종종 오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때 두통, 약간의 후유증이나 잔향이 남아 인격 쪽의 성격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걸로 보인다. 추출된 인격과 PDA와 버스 유리창을 동기화하면 모종의 대화나 감흥을 할 수 있었다. 감흥된 수감자의 인격을 떠올리면 내 눈앞에 있는 수감자와 평소 대화하듯이 무언가 통하는 느낌이 든다. 수감자와 내가 무언에 동의를 하는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수감자의 인격이 더 쉬워진다. 복잡하네. 인격은 진짜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참. 조직 마지막입니다. 검계, 뒷골목을 방랑하는 검객, 뒷골목의 폭력 조직. 인격으로 불러낸 수감자들과의 대화로 추정해보면 이들은 조직이지만 특별히 뭉쳐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히는 일시적으로 동행인을 갖긴 하지만 철저한 계급, 조직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살수라고만 표현이 되지 뭐 무슨 계급이 있고 이런 표현이 없죠. 실제로 이상은 살수인데 그 수행원이었나요? 오티스가 조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살수와 굉장히 막역한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계급이라는 건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 질문에 대한 대답이 태반이 농담이라 정확한 답변을 여기에 적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검게 이 새끼들. 흑운에 뒷골목에 꽤 뿌리 깊게 펼쳐져 있는 거대 조직. 기다랗고 칼집이 딸린 외날검과 까맣게 휘날리는 옷을 맞춰 입는 것이 특징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뒷골목의 상인들 따위에게 보호비를 상납받고 형식상의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수감자들의 인격을 통해 들었을 때 검계라는 조직과 모종의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서열 정도는 존재하는 듯하다. 대체적으로는 명령을 따르는 듯한 느낌. 다만 홍로아의 이야기로 미뤄보아 예외적인 상황도 가능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홍로가 말 더럽게 안 듣죠? 역시. 예, 단테의 노트 5월 11일부터 16일자까지 나온 내용 모두 읽어봤습니다. 이거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겠다. 일단 내일이랑 내일 모레 거 좀 가지고 와서 읽고 그 다음 주 거 쭈루룩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여기까지.